이번에는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 일을 맡기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은 일을 맡기는 방법이나 일을 맡기기 좀 난감한 직원 유형, 그 다음에 일을 잘 맡기지 못하는 상사,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을 맡길 때 대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잘할 만한 직원한테 맡겨라. 왜? 리더의 목표는 성과를 달성하는 거니까. 성과를 달성하려면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율도 좋아지고, 인재를 육성시키는 게 리더의 목표가 아닙니다. 일을 맡길 때는. 다만 문제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직원은 까다롭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리더는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 일을 맡기는 방법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예. 일을 잘 못하는 직원한테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일 잘하는 직원한테 얘가 일을 더 잘하게 시간을 쓰는 게 리더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닐까요? 사실 난감한 직원한테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속도가 느리잖아요. 성장 속도가. 같은 시간을 쓸 거면 우수한 직원한테 리더의 귀중한 시간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겁니다. 리더가 직원한테 골고루 시간을 배분해야 되지만 그것이 모든 사원한테 같은 시간을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 일을 잘 맡기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직원한테. 그게 뭐냐 하면 아마 많은 리더들이 이런 걸 할 거예요. 그 친구는 일을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고 방치하는 겁니다. 왜? 일 맡기 말아서 잘하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수하고 긍정적인 사원이라고 해서도 안심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수한 사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보죠. 자, 우수한 사원한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보다 수준이 낮은 일을 맡기면요, 의욕을 잃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일을 주니까. 그리고 비슷한 난이도의 수준의 일을 계속 맡겨도 의욕을 잃습니다. 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요. 우수한 사원한테 보상은 더 높은 연봉이 아니고 좀 더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원한테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치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아마 리더 여러분들도 자신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우수한 직원은 회사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설사 본인이 계신 곳이 대기업이라서, 자, 대기업이니까 뭐 쉽게 이직을 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대졸 신입사원이 대기업을 지향하는 건 안정을 추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입사할 때까지 얘기합니다. 자, 입사를 하고 나면 아무리 지향적인 사원이라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업무에 도전하고 싶고 그런 업무에 성취감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의욕이 떨어지죠. 근데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런 직원은 언제든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원을 찾는 회사는 많거든요. 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수한 직원을 회사에 계속 잡아둘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우수한 직원일수록 까다롭다고. 우수하기 때문에 잘 파악합니다, 상황을. 자, 이런 직원한테 그 사람의 직원의 능력이나 경험보다 수준이 낮은 업무를 맡기면서 자네한테 이 업무가 좋은 경험이 될 걸세.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건 아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를 주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부하 직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상사는 나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하게 되고요. 무시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수한 직원한테 일을 맡길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일을 맡긴다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한테 계속 난이도가 높은 걸 맡겨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우수하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레벨의 난이도 업무를 하려고 계속 하다가 번아웃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되거나 번아웃이 되게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회사한테도 손해고 그 직원한테도 손해고 양쪽 다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책에는 우수한 사원한테 일을 잘 맡겨서 더 우수하게 직원을 만드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방법은 아마도 해보시면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그 직원의 능력과 경험보다 맞거나 최소한 맞거나 혹은 그 이상의 업무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어도 좋으니까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경험을 쌓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리더가 될 때 가장 당황하는 게 부하 직원을 지도한 경험이 없을 때 당황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팀의 상황 때문에 수준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맡겨야 할 때는 그 이유하고 배경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상 있어서 우수한 직원에게 그 직원에게 맞지 않는 업무를 맡겨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근데 이때 억지로 좀 무리해서 야, 이게 좀 도전적인 업무야. 한번 해보게라고 이렇게 막 억지로 포장을 해서 맡아달라고 얘기하면 우수한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이유를 대면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직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 이번엔 이렇게밖에 안 되겠어. 사실은 내 위에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시켰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유, 배경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리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라면 자네한테 도전하게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현재 이 안건을 맡고 있는 김 과장이 갑자기 내가 제외시킬 수가 없었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자, 다음 분기부터는 새로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예정인데 언제라도 그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게끔 좀 해놓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부하 직원이 봤을 때 리더를 좀 나를 이해하고 주는구나, 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겁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방임 요거 안 됩니다. 예, 위임, 방임 요건 다릅니다. 우수한 직원이라고 해서 일을 맡기는 건 좋은데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직원이라고 해도 경험해본 적 없는 업무를 맡기거나 능력 이상의 업무를 맡기면 불안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수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서 잘 못하겠다 혹은 어렵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고학력 사원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사의 갑질보다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거나 맡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론 책임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리더한테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직원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쉬운 업무를 맡겼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 지원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하고 양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파악해서 맡겨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수한 부하 직원에게 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는 도전입니다. 양적인 부담이 되는 업무는 그냥 부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을 질적인 업무에 도전하게 하는 건 그 직원의 의욕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많이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양적인 업무는 아무리 부하 직원이 뛰어나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처리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많이 줘버리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욕도 하락하고 생산성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하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매력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의 상황을 확인해서 질적인 업무와 양적인 업무를 조정해 가면서 일을 맡겨야 됩니다. 번아웃 되거나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루기 힘든 난감한 부하 직원보다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부하 직원에게 리더가 더 많이 시간을 배분하고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 맡기기 달인들의 노하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일을 잘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맡기고 난 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건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수한 직원한테 일을 맡겼다고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직원이라도 일을 맡겼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맡기는 것만큼 일을 맡긴 후에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두 가지만 메모해놨다가 잊지 않고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힘들게 생각해서 고민해서 맡겨놓고 단 한마디 말과 행동으로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일은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자네가 알아서 해보게.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업무를 진행했는데 수시로 야, 이건 어떻게 되고 있냐, 그건 어떻게 되고 있냐, 그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참견을 하는 경우. 혹은 자, 이 일은 자네한테 도전이 될 거야.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해보게. 내가 도와주겠네. 이렇게 말해놓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좀 안 좋으면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며 책임을 추궁하는 상사. 혹은 이걸 달성한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야. 이거 열심히 해보게. 이렇게 말해놓고 열심히 직원이 일해가지고 반년 뒤에 목표를 달성했더니 상사가 전혀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바로 다음 업무를 시키는 상사. 예. 흔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까먹지 않는 게 있어요. 아까 예로 제가 예시든 상사가 한 그런 말들은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 입장에서는 리더의 상사가 나한테 맡긴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한테 내가 가진 일을 좀 맡겼을 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중요하다, 뭐 자네를 믿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잘 맡기기 위한 테크닉이잖아요. 그리고 맡기고 나서는 당연히 잊어버리겠죠. 왜? 나한테 주어진 더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그거 하느라고. 그렇지만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한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업무지만 리더로서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따라서 리더는 메모에 나 혹은 업무 일지 등에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가볍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똑같은 톤으로 얘기해주면 이번 업무는 자네한테 도전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 일을 해왔을 때 정말 수고했네, 자네가 좀 성장한 것 같아, 이렇게 앞뒤가 맞는 메시지만 해줘도 직원 입장에서는 상사를 신뢰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맡길 때 그리고 맡기고 나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에는 보통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잘 이끌어서 조직의 성과를 최대화시키는 리더, 그리고 리더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는 리더. 자, 저희가 앞에 리더를 관리직이라고 하고요, 뒤에 리더를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직과 부하 직원을 잘 관리하면서 실무도 능숙하게 처리해내는 리더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본인이 일을 많이 처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부하 직원에게 일을 잘 분배해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끔 조직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예, 자신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한테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가 문제가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리더의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문화 또한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고용 상황도 변했고, 조직 문화 또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조직 성과의 최대화이든 개인 성과의 최대화이든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면 이를 위해서는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땅의 리더들은 지금까지 해온 업무 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할 겁니다. 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어떤 유형의 상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 땅에서 실무와 조직관리라는 큰 짐을 얹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을 잘 맡겨서 직원의 능력도 향상되고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고 리더 개인의 삶도 워라밸 삶을 누릴 수 있게 만족스러워지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